자, 여러분이 정말 믿고 투자한 회사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그 회사 내부자가, 그것도 대주주가 뒤에서 몰래 자기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었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오늘은 바로 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대주주의 배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신뢰하는 우리 회사 대표가 남들 모르게 자기 주식을 전부 팔고 있다면 어떨까요? 저희가 오늘 김대리라는 가상의 인물을 통해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게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 김대리는요, 대박테크라는 아주 유망해 보이는 회사에 자기 은퇴 자금 전부를 투자했어요.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맨날 좋은 뉴스만 나오고 대표는 나와서 막 자신감 넘치게 미래 비전을 얘기하니까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었겠죠. 주가는 그야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치솟았어요. 정말 꿈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았죠. 매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계좌부터 확인하고 빨갛게 올라간 숫자 보면서 내 선택이 맞았구나 하고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그런데 정말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순식간에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그동안 쌓아 올렸던 자산이 그냥 허공으로 사라져버린 거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무리 뉴스를 찾아봐도 악재는 없는데 말이죠. 김 대리는 미친 듯이 정보를 찾아봤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회사의 미래를 약속하던 바로 그 대표와 임원들이 지난 몇 달 동안 야금야금 자기 주식을 전부 팔아치우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김 대리를 절망에 빠뜨린 이 배신. 이건 그냥 도리적으로 나쁘다, 이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이에요. 그럼 대체 어떤 법을 어긴 걸까요? 바로 공시의무라는 겁니다. 이 법이 정말 중요한데요. 자본시장법 제173조에 따르면 대주주나 임원 같은 내부자가 자기 회사 주식을 단 한 주라도 사고 팔면 나 얼마에 몇 주 샀다 팔았다 하고 5일 안에 시장에 전부 공개해야 해요. 이게 바로 저나 여러분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내부자들이 뭘 하는지 알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거죠. 그럼 법원은 이런 사건을 어떻게 볼까요? 그냥 아이고 깜빡하고 신고를 안 했네 하고 가볍게 넘어갈까요? 아니면 이걸 심각한 범죄로 다룰까요? 실제 판례 세 가지를 보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파일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인데요. 어떤 상장회사 대표가 아직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팔아 이익을 챙기고 심지어 이 사실을 숨기기까지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 이익을 챙긴 내부자 거래 혐의, 그리고 이걸 숨긴 보고 의무 위반 혐의, 둘 다 유죄로 인정됐고요. 결국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법원은 그가 불법으로 번 돈 3억 7천만 원 전부를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한마디로 범죄로 번 돈은 단 한 푼도 가질 수 없다는 걸 아주 확실하게 보여준 거죠. 자, 두 번째 사건은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이번엔 그룹 회장하고 임원들이 아예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 그러니까 차명 계좌를 동원해서 주가를 조작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냥 보고를 안 한 수준을 넘어서 아예 작정하고 주가를 막 띄워서 투자자들을 속이려고 한 시세 조정 혐의가 추가됐어요. 법원은 당연히 이걸 아주 나쁘게 봤고요. 이 사람들 역시 징역형, 집행유예에 벌금까지 선고받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은요. 정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범죄입니다. 소위 기업 사냥꾼들이 보고 의무 위반은 기본이고 회사 돈을 빼돌리는 횡령에 문서 위조까지 저지른 사건이에요. 여기서는 보고 의무 위반에 횡령, 사문서 위조까지 더해졌으니 죄질이 정말 안 좋았겠죠. 결국 고등법원까지 가서도 중형이 확정됐는데 이건 법원이 이런 식으로 시상 질서를 무너뜨리는 복합금융범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니 근데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냥 보고 좀 안 한 건데 어떻게 보면 단순한 서류 작업 실수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법원은 이걸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다루는 걸까요?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문제 때문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내부자들은,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절대 알 수 없는 회사 내부 정보를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건 출발선부터가 다른 완전히 불공정한 게임이라는 거죠. 법원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건 상대방 패를 다 보고 치는 사기 도박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부자들이 자기들만 아는 정보로 몰래 주식을 사고 판다? 그 순간 주식시장은 더 이상 공정한 투자 시장이 아니라 그냥 짜고 치는 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시 의무, 보고 의무라는 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의무를 어기는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아주 심각한 배신 행위인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교묘한 내부자들의 세상에서 우리 같은 평범한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 돈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3단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2의 김대리가 되지 않기 위한 3가지 꼭 기억하세요. 첫째, 다트랑 친구가 되세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인데 여기서 내부자들이 주식을 사고 파는지 주기적으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 내부자 매도를 의심하세요. 회사는 막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데 정작 임원들은 주식을 판다? 이건 정말 위험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에 공시 위반 전적이 있는 회사는 일단 피하고 보세요. 한번 그런 회사는 또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대표이사의 화려한 말이 아니라 그들의 냉정한 행동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부자가 자기 돈을 빼서 주식을 판다는 것, 이건 그 어떤 뉴스보다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최고의 방어수단은 여러분 자신의 부지런함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소문과 비밀이 무성한 시장에서 나는 그저 들려오는 뉴스만 듣고 있는가? 아니면 실제로 돈이 움직이는 그들의 손을 보고 있는가? 진짜 중요한 정보는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여러분이 직접 지키셔야 합니다.